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말씀의 유진투자증권의 김지혁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새해 복 미리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휴를 앞두고 웃으면서 방송을 하고 싶은데 증시가 이렇게 저희를 계속 괴롭히네요. 그러죠.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급락세가 다시 한번 연출됐는데 한 줄 평 먼저 남겨주실까요? 한 주평은 아무래도 고용지표 자체가 굉장히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어서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수그러드는 이 안타까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용 보고서가 양날의 검을 갖고 있다. 상당히 인상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고용 지표들은 조금 더 해석해 볼 그런 여지들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잠시 뒤에 저희 코너에서도 자세하게 나눠볼 예정이고요. 자,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보여주시죠.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눠볼 세 가지 토픽입니다. 고용절벽 시그널이 재부각이 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공화당 장악력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고 또 USMCA 탈퇴 고려까지 세 가지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간밤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발표가 됐죠. 이 고용시장 둔화 신호가 다시 한번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아무래도 지난주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아직 고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탄탄하다라고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죠. 사실 어제 그 1월 비농업 그 지수가 나왔지만 이게 13만 명 증가로 나왔습니다. 네, 너무 잘 나와서 또 문제였었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난해의 일자리 증가폭을 또 확인을 하면 이 총 86만 2천 명이나 지금 대폭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 경제에 대한 수치가 약간 어떤 신뢰성이 좀 무너지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증가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뜯어보게 되면 이게 뭐 간호사나 아니면 이런 의료 관련 부분에만 좀 초점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좀 고용 시장에 대해서 취약적인 부분들이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월가나 아니면 이 연준 의원들의 말을 보게 되면 결국 지금 물가 2%를 2%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이 고용 안정성이 더 우선시 된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결국 지금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4.1%까지도 낮아져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 3월에 있을 금리 인하 확률 자체가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좀 낮아져 있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금리가 낮아졌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씩 이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용 지표들과 관련해서는 좀 엇갈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오늘 밤에 CPI가 나와주지 않습니까? CPI 좀 잘 나와줄까요? 사실 변수로 작용할 만한 요소는 없을까요? CPI가 아무래도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지금 최근에 소비 관련한 뭐 월마트 CEO나 아마존 CEO가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재고단이 이제 다 바닥이 나서 결국 지금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소비자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유가 측면들이 굉장히 지금 $60 아래선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CPI가 그렇게 큰 어떤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CPI가 좀 잘 나와줘가지고 증시의 투자 심리를 좀 되살려줬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자, 그리고 간밤에 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었죠. 우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사로 알려져 있죠. 좋습니다.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네요. EPS와 매출 예상보다 잘 나와주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9%까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코인베이스는 실적이 별로 안 좋네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예상을 밑돌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3%까지 하락 중입니다. 안 그래도 간밤에 비트코인 흐름이 좀 좋지가 않았었는데 이렇게 지금 이 코인베이스의 실적까지 안 나온 만큼 크립토 윈터에 대한 그런 경고음이 갈수록 커질 걸로 보이는데 이 얘기 잠시 나눠보도록 하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 반도체 장비사가 또 호실적을 공개했는데 이쪽 분야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뭐 반도체 장비야 국내에 있는 시장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지금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그리고 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HBM4 관련해서 뭐 본인들이 전혀 이 목록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루머스를 좀 제대로 일축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장비사기 때문에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 지금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병목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이 시장에서 과연 반도체 시장이 무너질까라는 생각은 따로 이제 접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어떨까요? 지금
최근에는 뭐 크립토 윈터가 좀 더 길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는 것 같은데. 예, 사실 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결국 비트코인과 연동이 되고 네. 최근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뭐 6만 달러까지 갔던 비트코인이 지금 7만 달러 갔다가 지금 6만 5천 달러까지도 내려왔는데 결국 이거는 이제 지금 최근 이 유동성의 차원에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TGA 잔고만 보더라도 다시금 이 8,500억 불까지 내려왔던 게 지금 9천억 불까지도 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워넣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유동성이 긴축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결국 코인 쪽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인베이스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또 양전됐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공화당 쪽에서 계속 이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관세를 철폐하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 괜찮은 게 맞을까요? 네, 사실 이게 뭐 앞에 말한 이 코인과도 굉장히 결부지어서 볼 수는 있는 그러니까 게 코인이 하락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이 맞습니다. 민심도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과 코인의 이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은데요. 예. 결국 지금 이 관세 차원에 있어서도 본인이 지금 관세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는데 지금 공화당 의원 6명이 지금 이탈하는 표가 생겼습니다. 결국 이 관세에 대한 철회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6표가 좀 나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마이클 존슨 하원 의장 같은 경우도 물론 이게 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관세에 대한 정책이 철회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철회 정책이 나와도 결국 대법원 변수가 지금 네. 대법원 판결이 1월에 있다가 지금 이제 한 달 동안 밀려 있는데 이게 다시 한 달 뒤 2월 20일 정도에 아무래도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인데 결국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 관세에 대한 수입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와중에 지금은 결국 중간 선거의 어떤 네, 빌미로 그렇죠. 예. 이 관세에 대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리더십을 둘러싼 노이즈가 중간 선거에 또 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지 지켜보는 게 좋을 듯하고요. 자,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네요. 에어비앤비. 최근 들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관심이 많은 종목 가운데 하나죠. 에어비앤비는 네, 좋습니다. 현재 EPS와 매출 모두 다 예상치보다 잘 나와주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네, 무려 6%까지 급등 중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어비앤비, 코인베이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렇게 기업별로 희비가 조금씩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장에서는 이 흐름이 좀 전반적으로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지금 USMCA 타이틀 카드를 계속 꺼내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북미 쪽의 공급망 불확실성이 갈수록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USMCA 네. 협약이라는 거는 결국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예. 간의 이 공급망 협약, 무관세 협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리한 계약이라고도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결국 서방구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캐나다나 이 멕시코를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이 카니 총리와의 굉장히 불화가 네. 있는데 특히 이제 캐나다 지역을 보게 되면 이 서스케초원 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워낙 칼슘이 많이 나는 네. 지역이기도 하고 이런 히토류가 많이 나는 지역이기도 한데 트럼프 결국 대통령이 좀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지금 굉장히 뭐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네. 지금 여러 지역들을 굉장히 이제 그린란드를 예, 포함해서 그렇죠. 결국 캐나다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뭔가 농담식으로 51번째 네. 주가 이제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장난은 아닌 느낌이 이제 점점점 보이고 있고 결국 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과연 캐나다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토픽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 기업 단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메타가 좀 큰 화제가 됐었죠. 빌 에크먼이라는 이 월가의 엄청난 거물이 또 관련된 얘기를 해가지고 큰 화제가 됐었는데 메타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예, 이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분기에 네. 이 보고서에 나온 10Q 보고서에 나온 거에서 이 메타 주식을 거의 대거 매집을 했습니다. 예. 약 20억 달러를 매집을 했는데 사실 빌 에크먼이라는 분이 또 보니까 리틀 버핏이라는 별명도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분이 굉장히 그 가치주에 대해서 미리 베팅을 하는 좀 형상이 있는데 사실 메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좀 성장주 계열에 예, 포함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빌 에크먼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 시장은 연 지금 1,600억 달러
지금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지금 광고나 이런 실적 대비해서도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월 선행 PER 지수만 보더라도 지금 22배 수준인데 지금 뭐 엔비디아나 아니면 여러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거의 3, 40배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22배는 조금 저평가되지 않나라고 좀 지금 얘기를 하고 매력적이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4분기 실적 속에서도 지금 광고에 대한 광고 제국에 대한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레이븐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안경 이 레이븐이 결국 지금 700만 대 정도 지금 팔리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판매량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도 3배 정도 증가된 만큼 이 메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 오늘도 또 흥미로운 기업을 들고 오셨습니다. 저는 PB님이랑 함께하는 게 너무 좋은 게 이게 또 생소한 기업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오늘은 제네락 홀딩스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건 어느 기업일까요? 네, 사실 올해 결국 지금 뭐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네. 빅테크 위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죠. 굉장히 큰 인프라 올해도 가장 큰 인프라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결국 전력 인프라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제너럴 홀딩스라는 기업은 원래 이 가정용 이 기업이라고 보시 가정용 발전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폭풍우 대비용에서 가정용으로 이제 발전기 회사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은 상업이나 산업용으로 발전기로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월에 지금 데이터 센터 매출 판매 성장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수주 잔고가 늘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거의 4억 달러까지도 수주 잔고가 몰려 있거든요. 결국 지금 보게 되면 물론 지금 전력 쪽이 오늘은 큰 폭의 하락은 있었지만 이 제네럴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큰 폭으로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 지금 산업용뿐만 아니라 가정용까지도 지금 커버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전력 포인트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데이터 센터발 전력난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유진투자증권의 김지혁 PB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